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a와 1-2b가 이렇게 이 크기 관계예요. 1-2a가 1-2b보다 크다 일 때 a와 b의 관계는요. 자, 아까 어떻게 양쪽에 똑같은 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아니요.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느냐? A하고 B만 남게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1을 뺄 겁니다. 양쪽에서 1을 빼요. 빼기 1, 빼기 1. 그러면 이거에서는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죠.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b. 2b. 크기 관계는요? 예. 그냥 더하기 빼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빼기만 했죠. 어쨌든 빼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관계를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없애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2를 곱해져 있죠. A에 마이너스 2를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A가 B보다 다 날아가고요. 그죠? 작다 이렇게 됩니다. A가 B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왜 그렇게 읽어요? 마이너스 4가 X보다 작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안 읽고 왜 그렇게 읽어요? 예, 그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자, 문자 부분 또는 미지수 부분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x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초가 1 이하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지수 부분을 먼저 읽어줍니다. 요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아니 읽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뭐 그렇긴 한데 읽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때 a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느냐? x에서 a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럼 x를 기준으로 x에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요. 빼기 2가 곱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게 먼저 되어 있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도 마이너스 2가 곱하기가 되어 있을까요? 곱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1에도 마이너스 2가 곱하기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등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X쪽이 더 컸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돼요. 그 다음
요것도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 있게,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는 8, 여기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물론, 작은 거를 왼쪽에, 큰 거를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게 좋긴 한데, 아직은 문제에 답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기 4를 해줘야죠. 그러면 A가 되죠. 그럼 더하기 4를 할 겁니다. 자, 더하기 4, 여기만 하나요? 아니요, 다. 더하기 4, 더하기 4. 하면은 부동호 방향이 안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2보다 작다. 이게 A죠. A죠.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그래서 이게 A이기 때문에 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물론 이것도 맞는데 수학에서 관습상 작은 거를 왼쪽에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미지수 하나와 숫자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자, 미지수와 수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미지수를 왼쪽, 수를 오른쪽 이렇게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등호를 넣든 부등호를 넣든 하는데 미지수가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이제 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다 작은 쪽을 왼쪽에 큰 쪽을 오른쪽에 쓰는 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12보다 작다. A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읽어준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가 미지수 부분부터 먼저 읽어준댔죠. A는 2 이상 12 미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다음 A가 0보다 작다일 때 A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양쪽에 A를 뺄 겁니다. 빼줍시다. 왜요? 요거 때문에 더하기 A 때문에 빼기 A 이런 거 해주면 여기선 A 빼기 A니까 없어지고요. A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거 뭐 방정식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쪽에서 A를 나누어 줄 건데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냐? A가 음수라잖아요.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AA 1 되죠? 그럼 X만 남죠? AA 마이너스 1 되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본입니다. 네. 자, 꼭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뭐냐? 우리가 문자를 보면은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수, 자연수, 네, 정수, 하여튼 이럴 것이라고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자는 빈칸입니다. 즉 뭐예요? 아무 수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수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수예요.
모르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연수나 정수일 수도 있지만 유리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수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풀리겠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자, 요번에는 요거의 해가 이거랍니다. 요 부등식의 해가 이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5를 뺄 거예요. 빼기 5, 빼기 5.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3x만, 마이너스 3x만 남죠. 여기는 a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부동호 방향은 안 변해요. 그 다음 x만 남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죠.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죠. 근데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x가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 해가 이건데 이 해가 이거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3분의 a 마이너스 5가 1이랑 같은 거죠. a 마이너스 5가 3이랑 같죠. 양쪽에 3 곱했습니다. 자, a가 8이랑 같죠. 양쪽에 5 더했습니다. 이렇게. 예, 상수 a의 값은 8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1차식과 0 사이에 부등호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1차 부등식입니다. 1차식이면 어떤 건지 알죠? 뭐식이 x 더하기 뭐식이 이렇게 되는 게 1차식이죠. 1차식과 0 사이에 부등호 관계가 되어 있으면 1차 부등식입니다. 네. 2차 부등식도 있나요? 네. 3차 부등식도 있나요? 네. 네. 상관없죠. 예. 이게 2차식이면은 2차 부등식, 3차식이면 3차 부등식 뭐 이렇게 되는데 2차 부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고요. 3차, 4차 부등식까지 하나? 뭐 어쨌든 2차 부등식보다 더 높은 차수의 부등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중3 때 인수분해와 2차 함수, 2차 방정식,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중3에서 배우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야지 2차 부등식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그렇고 1차 부등식은 아까 했던 방식대로 부등식의 성질만 잘 이용해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런 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이렇게 되죠. A보다 크다. X값, 여기 X축인데요. X값이 A보다 크다. 그러면 A보다 큰 쪽 이쪽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되겠죠. 쭉쭉쭉쭉. 근데 A는 안 들어가요. A 안 들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A가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X. X의 범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여기도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가 여기 있다면 X는 A보다 작습니다. A는 안 들어갑니다. 이 X의 범위입니다. X를 표현하는 거예요. X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왜 X를 표현해요? A를 표현하면 안 돼요? A는 상수. 자, 그 다음 요거는 A가 여기 있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A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쪽에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게 X입니다. 그 다음 X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 여기 있고요. A 포함됩니다. 포함 되고 왼쪽입니다. X가 더 A보다 작은 쪽이죠. 이렇게 이게 X. 수직선의 표현하는